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세상적 자아 개념의 허상 관련 글들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수 있다. 뭐 이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나라는 모습이 사실은 외부 세계의 어떤 요구 같은 거에 맞춰서 학습된 결과물일 수 있다. 그래서 본래의 나와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만들어진 나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자아 개념을 가르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글을 보면 세상은 우리가 마치 빈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도록 유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랄까, 요즘 소셜미디어 프로필 같은 거 보면 딱 그런 느낌 아닌가요? 세상에 보여주기 좋은, 좀 잘 다듬어진 그런 나. 그걸 만들으라고 막 부추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그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상은 세상이라는 이 글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림자와 환영의 세계에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그런 맞춤복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맞춤복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아 개념이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일종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근데 이 우상,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아 개념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가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라고 봐요. 겉으로는 순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수에 가면 네, 보면 아주 친절하고 매력적이고 또 때로는 막 동정심도 많고 위로도 잘 건네는 그런 모습이죠. 네네. 세상에 뭐 부조리 같은 거에 같이 분노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선량한 시민의 얼굴. 딱 그거죠.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선한 모습 뒤에 다른 게 숨어 있다는 건가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이 순수의 가면 이면에는 사실 아주 깊은 두려움이 있고요. 동시에 타인을 향한 좀 묘묘한 공격성 같은 게 숨어 있다고 봐요. 공격성이요? 네. 그래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나는 당신이 나를 만든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당신 기대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봄으로써 나의 이 희생을 봄으로써 정죄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와, 즉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힘들게 사는 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야. 라는 식의 좀 은근한 비난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끊임없이 남 탓을 하게 만드는 어떤 기저 심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선량한데 그 안에 그런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니 좀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기본적으로 개념이라는 건 뭐랄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꼭 진실은 아니라고 이 글은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자아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 틀에 맞춰 살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만들어진 개념의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좀 답답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 만들어진 자아 개념을 해체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는 이 개념들과는 다른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는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해요. 다른 존재임을 깨닫는다? 네. 중요한 건 기존의 믿음을 뭐 단번에 확 부수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재해석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규정해 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하기로 선택했어. 뭐 이런 수준의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넘어서야 한다고 봐요.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나는 진짜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요. 네, 이 글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결국 이런 개념들 자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라든지 나는 괜찮아 같은 그런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 생각하는 능력 자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 자체요. 그렇죠.
만약에 당신 놈의 세상이 온통 막 죄책감이나 문제투성이로 보인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세상을 통해 배운 방식대로, 즉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투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나를 규정짓는 모든 생각이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진실이 드러날 공간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네. 그래서 인용한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세상에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인지 모른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른다, 이 부분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학습된 개념일 수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 개념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죠.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오히려 진짜 알미 시작될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좀 희망적인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글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혹시 오늘 이야기 나눈 그 순수의 감염처럼 겉보기엔 되게 긍정적인데 그 이면에 혹시 좀 묘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어떤 판단 같은 게 살짝 숨겨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이 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성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